대표님들 혹시 출구 전략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들 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재무적 맹점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원 퇴직금입니다. 오늘 이 문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특히 지금 30대, 40대인 젊은 대표님들 아마 퇴직금? 그거야 뭐 나중에 60 넘어서 생각할 문제지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 생각이 나중에 정말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먼저 이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님들에게 있어서요. 보통 우리가 퇴직하면 뭐 60대, 70대 돼서 이제 일 다 끝내고 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한테 퇴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그러니까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퇴직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를 다른 곳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 또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하나를 정리하게 됐다. 아니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자, 이 모든 순간들이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로 그 퇴직 이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대표님 자신조차도 내가 정확히 언제 회사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나 5년 안에 엑시트 해야지 했던 분이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M&A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자, 이렇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퇴직인데 왜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냐고요? 그건 바로 잘 짜인 퇴직금 전략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퇴직금이 대표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든든한 재정적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시드머니 삼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인생 2막을 여는데 꼭 필요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유일 텐데요. 퇴직금은요, 대표님이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가져오는 여러 방법 중에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아주 효율적인 통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여나 배당에 붙는 세금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유리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퇴직금 그냥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과세 당국에서 이거 문제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딱 방어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법적 근거를 미리미리 만들어둬야 해요. 그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는 겁니다. 퇴직금은요, 오직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배당을 받는 거고요. 물론 대표님들 대부분은 임원이면서 동시에 주주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요, 그건 결국 서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완벽하고 누가 더 일관된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은요, 이런 위계 질서를 꼭 따라야 합니다. 맨 아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회사의 헌법, 정관이고요. 이 정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생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규정에 따라 각 임원과 개별적으로 보수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세요. 뭐냐면 정관에는 임원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멋지게 써놨는데 정작 그 별도의 규정이라는 서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랄까, 집을 지었는데 설계도만 있고 자재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퇴직금 지급 근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에이, 그런 서류야 나중에 퇴직할 때쯤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런 벼락치기 준비가 통하지 않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세 당국이요,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일관성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한번 보세요.
몇 년 동안 아무런 규정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표님 퇴직 직전에 갑자기 없던 규정을 뚝딱 만들어요. 그럼 누가 봐도 저 대표 한 사람 퇴직금 챙겨주려고 급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와 회사의 관행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모든 임원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는 벼락치기는 이 원칙을 그냥 정면으로 깨버리는 행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시죠. 그러다 좀 여유가 생기면 법인세 절감 같은 걸 고민하고 그 다음엔 개인 자산 문제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출구 전략, 특히 퇴직금 문제는 너무 늦을 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 정관을 한번 꺼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 보수, 퇴직금에 대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그 조항들이 대표님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표님의 출구 전략은 회사를 처음 세운 바로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건 절대 비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표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